안녕하십니까. ERP 컨설턴트 홍선입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일반적인 컨설턴트와 ERP 컨설턴트에 대한 의의를 알아봤고요. 컨설팅 사업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좀 알아보았습니다.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ERP 컨설턴트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 마음가짐, 그리고 왜 활용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컨설턴트는 기업에서 왜 활용을 하고 왜 요청을 하게 되는지 저희가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기업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. 1년의 목표, 그 다음에 2년 목표, 3년, 4년, 5년 이렇게 목표를 가지게 되거든요. 그렇다면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,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는 항상 문제점을 노출화시켜서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? 해결을 하고 가야 되겠죠. 그래서 컨설턴트에게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거를 좀 개선을 해서 학습 효과를 좀 갖자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시장을 새로운 가치 창조를 해서 시장을 좀 더 개방을 해야 되겠다. 또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. 이런 커다란 목적 의식을 가지고 돼서 그 목적 의식에 부합하도록 저희가 말하는 컨설턴트를 의뢰를 해서 컨설턴트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요? 지적을 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고 그랬죠. 그래서 이 프로 컨설턴트들은 기업의 그 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.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경영 진단에 대한 컨설턴트는 이런 일을 한다고 했어요. 목적 의식에 뚜렷하게 가기 위해서 일반적인 컨설턴트 활용 목적이라고 그랬는데요. 그러면 ERP 컨설턴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제1강에서 ERP가 도입되는 가장 큰 이슈는 어떤 거라고 그랬냐면 기업의 환경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ERP 도입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 컨설턴트들은 바로 그거예요. ERP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돼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? 제대로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? 기업의 의사결정을 확실히 제대로 내릴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구축을 시켜줘야 되죠. 프로그램 안에서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통합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제대로 프로그램을 움직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. 그게 저희가 ERP 컨설턴트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에요. 그러면 또다시 이것만 요구를 하느냐? 그건 아니에요. ERP 컨설턴트가 왜 필요하게 됐냐면 우리나라는 중요한 것이 정부에서 ERP를 도입하도록 급속도로 계속 기업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죠. 아마 근자에 3만 개 IT라든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.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정보 산업에 대한 부분을 돈을 대주면서까지 기업에다 제발 프로그램 좀 설치해서 우리 경영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좀 보장받자. 이렇게 해서 정부가 보장을 해주고 사실은 이 ERP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은요. 세제적인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.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 회계 담당자가 계시다면 맞아.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들어봤어.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총괄납부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사업장 납부가 있거든요. 근데 총괄납부는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점이 대구에도 있고 부산도 있고 뭐 원주에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굉장히 여러 곳에 포괄적으로 우리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사에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총괄납부 신청이라는 걸 세무당국자에게 하게 돼요.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우리 회사가 본사 하나에 지사가 4곳이다.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